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자, 금일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스 브리핑 먼저 해드리자면 리플의 XRP 수용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출시한다라는 소식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비트스탬프 대형 스위스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스타벅스 전 CEO 하워드 슐츠가 지금 암호화폐 미래의 디지털 경제의 일부다 라고 이야기한 게 지금 다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토큰 보상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다 라고 하는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리플 먼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투자 하시는데 여러분들 참고사항으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투자는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리플이 지금 XRP 수용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원래 리플을 사용하는 거는 엑스로래피드에서 이제 보통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그 들어가 있는 리플렛이 있죠. 리플렛 이 결제 시스템을 이제 사용하기 위한 파트너 기관들인데 보통은 그 해외 송금이나 아니면 그 해외 결제를 위해서 보통은 사용되는 겁니다. 근데 이 편의성 때문에 XRP를 사용하는 경우와 그리고 빠른 속도 그 다음에 그 적은 비용으로 송금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이게 인센티브 프로그램인데요. 정말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리플이 암호화폐 XRP 수용을 이제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금 나서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XRP는 분명히 이걸 확산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머리를 잘 썼어요. 이게 이제 두 가지로 판촉을 이제 돕는 기관들에게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예요. 실제 결제 시스템 홍보와 판촉을 돕는 기관들에게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실제 XRP와 달러를 그 보상으로 줍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가 볼륨 리베이트와 그리고 수용 마케팅이 있어요. 수용 마케팅 인센티브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볼륨 리베이트는 이 처리 규모, 그러니까 리플렛 멤버들이 트랜잭션 처리 규모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리베이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예요. 이게 환불을 해준다는 거죠. 리베이트는 XRP나 미국 달러로 이제 제공이 되고요. 근데 이 보상을 받은 XRP에 대해서 이제 매각은 바로 할 수는 없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 교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제한을 두고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볼륨 리베이트는 결국에는 트랜잭션 처리 규모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용 마케팅 인센티브라는 건데 리플 서비스를 이제 다른 기업들이 받아들이도록 홍보하는 업체에 주어지는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도 이거 한번 써봐. 이렇게 이제 추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추천하듯이 이 리플 한번 써봐. XRP 한번 써봐. 써보면 얼마나 저렴하고 빠른지 몰라.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추천을 하게 되면 회원들끼리 그렇게 추천을 하는 것만으로도 마케팅에 기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추천제로 이렇게 이제 확산이 되면 적극적으로 이제 추천을 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너 한번 써봐 이렇게 이제 했다면 지금 적극적으로 야 네가 빨리 써야 돼라고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적극성을 띠게 만드는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 가지의 이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머리를 잘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에 이 수용 마케팅, 그러니까 수용 마케팅 인센티브 추천제 있죠. 근데 이걸 하면 이걸 어디서 이제 따왔느냐를 봤더니 리플의 마케팅 담당 부사장 모니카 롱이라는 사람이 이 페이팔이 사업을 초기에 시행했던 제도와 흡사하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따온 거죠. XRP 인센티브 시스템은 결국엔 페이팔의 초창기의 사업 그 확산에 대한 마케팅,
긍정적인 요소를 가져왔어요. 페이팔이 처음에는 이 지급결제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뭐 메일로 이렇게 이제 그 전송을 하고 이런 것들을 추천하게 만드는 건데, 그걸 추천하면 추가적으로 뭐 현금을 줬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도 나도 엄청나게 이 추천을 하고 서로 그 확산을 시키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페이팔의 성공적인 마케팅이 보통은 많이 알려져 있고, 그걸 이제 따라하는 이런 수용 마케팅 같은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플은 지금 이렇게 이 수용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만약 제대로 돌아가게 된다면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아요. 지금 이 마케팅 담당 부사장도 XRP의 인센티브 시험 단계 초기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자신이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분명히 큰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제가 봐도 높아 보여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 수밖에 없는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꼭 먹고 알 먹고잖아요. 실제로 수용하면 내가 수수료도 적게 내는데 거기다가 인센티브까지 받는다? 그것도 달러나 XRP로 받는다? 이건 뭐 거의 현금이나 다름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리플 확산에 큰 기름을 붓는 그런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비트스탬프 대형 스위스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유럽 암호화폐 거래소죠. 그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스탬프가 스위스 온라인 은행인 듀카스 카피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실제 정식 이제 스위스의 은행인데요. 비트스탬프의 이제 비트코인 거래를 지원으로 듀카스 카피 은행 이용자는 비트코인을 계좌로 보내거나 미 달러로 환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위스 외환 시장에서도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굉장하죠? 그리고 자금을 인출해서 비트코인으로 지갑에 보관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게 결국엔 은행과 이 거래소 간의 제휴, 이 컨넥, 그러니까 기존의 은행 시스템, 파이낸셜 서비스와 기존 그 암호화폐가 지금 이제 결합이 되어 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 이 벨기에 투자사 NXMH에 이제 비트스탬프가 인수를 했는데요. NXMH는 우리나라 그 넥슨 쪽 있죠? 그쪽에서 인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을 통해서 비트스탬프를 인수를 해서 지금 넥슨 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넥슨이 직접적으로 이걸 경영을 하고 있겠죠. 아무래도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외로 사업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볼 수 있고, 지금 넥슨 매각으로 지금 많이 시끌시끌 하잖아요. 게임 쪽 부분을 매각을 하고, 아마 이 부분을 암호화폐 거래소 요것과 관련된 곳은 오히려 더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스위스는 많이 은행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이런 암호화폐 그 저장, 전송, 뭐 보관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위스 팔콘 은행도 이런 곳을 하고 있고요. 스위스 3대 투자은행인 폰토벨도 은행과 자산 운용사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자산 운용 솔루션을 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그리고 비트스탬프는 XRP의 파트너예요. 그래서 리플의 그 XRP를 사용하는 이 은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 이제 송금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업무를 아마 요것과 연관돼서 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스타벅스 전 CEO 하워드 슐츠, 굉장히 유명한 이 CEO고요. 이분이 최근에 굉장히 큰 일을 벌이셨어요. 미국 뉴욕에서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을 해볼 만큼 해보셨는지 이제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뭐 민주당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그냥 그 뭐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주요적으로 봐야 될 건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멘트들을 많이 날렸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비트코인은 합법적인 암호화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크립토커런시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디지털 이코노미를 이제 진행할 것으로 디지털 경제의 일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금 없는 미래의 디지털 경제의 일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에는 수많은 잠재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이걸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디지털 페이먼트 스트래티지가 지금 전략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스타벅스는 하워드 슐츠가 전 CEO고 막강한 이제 명예회장으로서 그게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의 전체적인 이제 큰 틀은 아마 또 영향을 아직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보더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다시피 스타벅스는 지금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를 소유한 세계 최대 거래소 그룹 IC와 마이크로소프트, 보스턴 컨설팅 그룹 등과 이제 합작을 해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벡트를 설립을 발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어요. 하워드 슐츠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건 너무 당연하다고 보여지고, 앞으로 스타벅스에서 암호화폐가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근데 그게 조금 장기적인 전략일 것 같다 라는 거, 요거는 조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토큰 보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나섰다라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인데, 그 수도죠. 오스트리아의, 유럽 오스트리아의 이제 수도인 비엔나에서 비엔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토큰 기반으로 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실제 이 비엔나 경영경제대학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 공공 서비스와 교환이 가능한 토큰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했는데요. 비엔나 토큰이라고 불려지고 있고요. 12월에 처음 소개됐고, 작년 12월에, 그리고 비엔나 경영경제대학과 공동 개발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지금 이제 그 개발하고 있는 거죠. 실제 이 코인들 토큰이 이제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행정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거고, 우리로 따지자면 서울시가 이걸 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토큰을 주고 그걸 실제 사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토큰은 이제 시민들이 어디서 사용하느냐, 결국엔 도시 내 공영 유료 주차장 이용, 공영 자전거 임대, 뭐 도시 내 유료 서비스를 결제 수단으로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도시 내 극장 등으로 이제 활용 범위도 훨씬 넓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에는 이런 대도시에서, 그것도 대도시에서 실제 토큰을 나눠주고 그걸 실제 사용하게 만들겠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도시가 실제적으로 토큰을 인정을 하는 거고, 토큰의 활용 가치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지역 화폐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적절하게 그만큼 활발하게 활용되진 못하고 있지만 이게 확산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은 되게 앞으로도 좀 밝아 보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광고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힘있는 응원, 댓글 너무나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은 소식, 유익한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여러분들 신중하게 꼭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고 꼭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